자, 하던 것을 멈추시고, 자, 못다한 데일리와 성향 주사는 쉬는 시간 이용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출석 한번 불러볼게요. 강지솔, 박은서, 어디요? 네. 김순희, 네. 박선유, 네. 박원우, 네. 박준수, 네. 성시윤, 네. 이채린, 네. 이태민, 네. 장다연, 네. 정혜린, 네. 정혜린, 예린, 그 다음 최규민, 네. 자, 쌤이 지금 우리 반이 갑자기 많아져가지고 원래 10명이 시작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강변동이나 이런 거 있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쌤이 다 기억하는 데는 얼마 소요되지 않을 거니까 이름 좀 자주 불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채린 쌤 이름이 뭐죠? 네, 맞습니다. 쌤 이름은 신범철이에요. 쌤은 엑시안반 1기부터 했었고 이제 여러분 2기 처음 등장했었는데 긴장하는 많은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것에서 고등부 이제 선배들은 어떻게 시험을 보고 있는가, 그러면 고등부 자료를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 정도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지식에서 조금만 더 방식을 다르게 한다. 그러니까 뭐 중1 친구들은 아직 시험을 안 봤을 수도 있겠지만 중2 친구들이 봤던 시험 스타일과는 고등부는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고등부 그것을 해낼 수 있는가. 그리고 쌤이 가끔 문법 수업을 하게 될 거라면 중학교 때는 어떻게 공부하세요? 고등부 거는 어떻게 공부하세요?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공부랑은 확연히 다른 거라서요. 막상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일부 친구들은 생각보다 쉽다, 일부 친구들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쌤이 간단하고 명확하게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줄 거기 때문에 첫 수업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계속 듣다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스스로를 자책하지 말고 의치 안에 들어온 이상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배, 지금 현 중3 선배 매일 집에 가서 울었다고 하거든요. 내가 이 수업을 들어도 되는지 아닌지를 몰라서. 근데 들을 자격은 이미 쌤이 시험지 보고 다 선택한 거고요. 그 이후로는 자격이 없는 학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쌤이 하는 말이 뭐지? 라고 해도 다음에 한 번 더 반복할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내가 다시 집중해서 들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만 가지고 수업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하고 오늘 진도는 한 유닛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진도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숙제량 같은 경우에도 가져가는 자료 자체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방은 가볍지만 대신 생각해야 될 시간이 많다 보니까 머리는 좀 무거울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고민하기를 싫어했던 학생들이라면은 이 숙제가 안 맞을 수는 있지만 어찌됐건 한번 지나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억지로라도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알겠지? 자, 그럼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자, 각종 전달사항. 자, 숙제는 필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담임쌤이 바뀌기 전에도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시윤이 숙제 안 해본 적 있어요? 그런 적 없어요? 원우는 어때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었어? 남아서 했지. 남아서 하는 것처럼 숙제는 기본적으로 해오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유와 상관없이 숙제는 모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정당한 사유로 숙제를 하지 못한다면 쌤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 자, 이제까지 여러분들 뭔가 안 될 것 같으면 어머님께 얘기를 해서 학원으로 연락해 줘라고 했겠지만 그러한 절차는 쌤한테도 번거롭고 여러분들한테도 번거로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어머님이 좀 바빠서 학원에 연락 안 했어. 근데 쌤은 모르는 채로 야, 왜 숙제 안 했니?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머님이 어머님께 얘기를 했든 안 했든 너 남으세요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못할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쌤한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자, 모든 것은 선생님이랑 소통하시면 됩니다. 짜잘한 것 모두 하나하나까지. 예를 들면 어제 친척 동생이 방문해서 놀아주느라 숙제 못했어요. 다음 주에 해와도 될까요? 쌤 답변 냉입니다. 냉 하나 보낼 거예요. 알았지? 미리 연락만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혹시 카톡 못하는 사람 있어요? 없지? 카톡 번거로우면 쌤이 나중에 인스타도 알려줄 테니까 DM 보내시면 됩니다. 오늘 숙제 못해갑니다. 그럼 쌤은 무조건 묻는 질문 왜예요? 왜? 근데 이제 왜냐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일부 죄송합니다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소리 듣고 싶어서 왜냐고 묻는 게 아니고 진짜 왜가 궁금한 겁니다. 알겠어요? 왜? 답하시면 됩니다. 답만 하시면 쌤은 냉 할 거예요. 알았지? 무조건 이유를 말씀하시고 저한테 내용만 전달해 주시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해됐습니까? 자, 본인이 결석을 했었더라도 숙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단톡방에 숙제가 계속 올라와서 미리미리 숙제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일부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모르는 숙제 하기 싫어요. 보강 듣고 숙제할래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보강 듣고 숙제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보강 듣고 숙제해 오시면 되는데 대신 보강을 했을 때 보강했던 내용이랑 그 주에 나가는 숙제랑 같이 해서 숙제가 한 번 더 생긴다라는 점만 견딜 수 있다면 보강 이후에 숙제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쌤이 숙제 검사인데 이거 왜 안 돼 있니? 아직 보강을 안 들어서요 라고 대답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패턴 알겠죠? 왜냐고 물어보면 이유만 답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지각결석 금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오늘도 들어올 때 혹시 보셨나요? 그 예비중학생들 때문에 되게 어수선했던 거. 계속 어수선할 거예요. 여기 이과는 처음 보는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라서 굉장히 바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쌤도 정신이 없겠지.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도 쌤이 줄 수 있는 것, 챙겨줄 수 있는 것이 다 흐트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지각할 때에도 쌤, 제가 버스를 탔는데 카드를 안 갖고 와서 버스 내렸어요. 집 들렸다 오느라 30분 걸려요. 얘기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결석을 해야 되겠는데 오늘 가족 모임이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얘기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냥 보내시면 됩니다. 그 어떤 사유에 대해서도 쌤 화내거나 추궁하지 않습니다. 이유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학원 다닐 때보다는 조금 마음이 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로 지각결석하면 선생님께 문자하자라고 말했는데 아무런 얘기 없이 결석을 했을 경우에는 쌤이 계속 전화해야 되고 어디냐고 문자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다른 학생들에게 모두 피해가 갈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이야기하시고 쌤이랑 소통만 하시면 된다. 간단하죠? 어렵지 않죠? 네, 다음 가겠습니다. 자, 각종 교재와 스프링노트 필차. 자, 교재를 두고 왔다면 따로 복사해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몇 번은 쌤 복사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 있는 경우 쌤은 그때는 화낼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료 잘 가져와 주시고 스프링노트 같은 경우에도 미리 다른 반에서 서약서를 쓴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이유 불문 집에 다녀오셔야 됩니다. 알겠지? 혹시 서약서 써본 사람 있습니까? 다행이네요. 네, 교재 안 가져오시면 서약서 써야 되고 만약 내가 집 학교에서 오는데 교재 안 갖고 온 거가 떠올랐어. 근데 집 갔다 오긴 좀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가요? 그 전에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준수 얘기해보세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선생님께
쌤한테 톡 보내시면 돼요. 책 없어서 오늘 뽑아주실 수 있나요? 네. 요 끝이에요. 알았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여기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뭐든지 다 이유를 말할 것. 이해됐습니까? 선이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질문 요청을 하자. 자, 쌤은 이제 질문 굉장히 많이 받는 편이기도 한데요. 쌤이 지금 우리 의치한 2기 끝나고 난 다음에 수업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수업 끝나고 궁금한 사항들을 잘 못 봐줄 수가 있습니다. 워낙 풀강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카톡으로 또 질문하시면 돼요. 캡처해가지고 혹은 사진 찍어가지고 이거는 왜 ing가 쓰였나요? 이거는 왜 pp인가요? 물어보시면 돼요. 알겠지? 쌤한테 질문할 수 있는 시간 혹시 정해져 있을까? 김수민? 언제 질문하면 될까요? 모르겠어? 그러면은 장다연 언제 질문하면 되겠습니까? 아무 때나요. 새벽 4시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새벽 4시에 하셔도 괜찮고 뭐 막 주말이야. 막 밤인데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그 문제가 궁금해서 잠이 안 와. 새벽 4시가 됐어. 그럼 보내시면 돼요. 쌤 폰은 언제나 무음입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보내시고 쌤이 보면 답장할 거예요. 그래서 쌤 심지어 휴가 때 친구들과 열심히 술 퍼먹고 있는데 질문 카톡이 와서 답장했습니다. 야, 학생 연락 와서 잠깐만 해놓고 답장했습니다. 그때만큼은 갑자기 술이 깨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답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보내시는데 약속할 것은 궁금한 게 생긴 즉시 보내시면 됩니다. 나중에 해야 되는 까먹거든. 궁금한 거 생긴 즉시 질문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수업 전 카톡이나 문자로 질문하자. 질문 아무 때나 하셔도 괜찮고 어떤 학생들은 모아서 해야지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꼼꼼한 학생들, 의치한 1기 선배들 중에는 매우 꼼꼼한 한 남학생이 있습니다. 신일중 선배인데 그 선배는 월 말마다 질문 10개씩 모아서 쌤한테 폭탄 던지는데 다 답장하고 있어요. 오케이? 내가 궁금했던 거를 까먹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한꺼번에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쌤이 확인하는 즉시 바로 답변할 거고 답변이 안 될 만큼 너무 바쁘다라고 하면 쌤이 바빠서 확인 후 답변 드릴게요 라고 답장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쌤이랑 그냥 카톡으로만 혹은 나중에 DM으로 소통하시면 됩니다. 시훈이 알겠어요? 예. 자, 수업 태도. 자, 여기 졸린 사람들은 우리 강의실이 갑자기 넓어졌거든. 그래서 졸린 사람은 뒤에서 서서 들어주시면 되겠고, 자, 조는 사람들, 쌤이 이제 막 다른 쌤들처럼 화내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쌤은 약간 좀 비아냥을 좀 많이 해서 더 큰 상처가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은 친해졌을 때 하는 행위라서 처음에는 좀 우리 각자 첫인상이 좋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모습 보여주시면 되겠고, 곽은서. 네, 쌤 MBTI가 뭐인 것 같습니까? 너야? MBTI가 뭐인 것 같습니까? ENFP요? ENFP요. 오케이. 자, 선유 쌤, 쌤 뭐인 것 같아? ENTJ요? 또 누구? 태민 쌤 뭐인 것 같습니까? ENTP요? 다 강사들의 MBTI인데 쌤은 의외로 INFP입니다. INFP. 혹시 들어봤어? CFP라고? INFP예요? 미안. 쌤은 좀 CFP거든. 뭐냐면 INFP에 자기만의 세계가 있죠. 쌤이 이렇게 카톡하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누군가가 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쌤 공간을 침해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쌤과 소통하시면 되는데, 자, 쌤은 INFP로서 화내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화 절대 안 내고요.
대신 내적 손절만 있을 뿐. 그래서 뭔가를 계속 안 해왔어. 뭐 예를 들어서 원우가 계속 숙제를 안 해왔어. 예를 든 거야. 숙제를 안 해왔어. 그러면 박원우 짜증나는 애네. 얘는 말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시윤이가 어느 날 숙제 안 해와서 시윤이는 다음 주에 해오세요. 원우 숙제 안 해왔을 때 너는 왜 숙제를 계속 안 하지? 이렇게 하지 마 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런 대놓고의 차별 행태가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쌤이 내적 손절하기 전에 알아서 잘 해주시길 바라고,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유독 짜증을 내고 나한테 나만 안 봐준다 라고 하면 쌤이란 마음이 멀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쌤은 다른 어른들처럼 끌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갈 길은 가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내적 손절이 나지 않도록 알아서 잘해오시면 되겠고, 그냥 잘해왔다라고 하면 쌤은 열심히 퍼줄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제까지 다른 어른들이 했던 것과는 다를 것이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쌤이 이렇게 멘탈을 유지하면 있을 수 있죠. 쌤이 지금 여러분들이 2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 이 수업용 자아를 갈아 끼운 거거든요. 그래서 1대1 상황에서 저 사람 왜 저래?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우리 각자 좋은 모습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학원에 지켜야 될 기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못하는 학생보다 안 하는 학생 혼난다. 안 하는 학생들 잔소리하면 굉장히 에너지 소모 많이 되겠지. 맞지? 그럼 인풋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나를 깎아먹는 놈. 안녕 잘 가 하는 거예요. 알았죠? 쌤은 안 하는 학생 혼낸다라고 되어 있지만 뭐 혼내봤자 신경질과 짜증일 것입니다. 전혀 사랑이 없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해오시길 바라겠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 쌤 그냥 이제 기본적인 거라서 적기는 했는데, 쌤은 또 사실 그렇게 또 꼰대스럽진 않아서 예의가 없어도 어느 정도 봐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냥 열심히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지? 쌤이 말한 거 지켜주시고. 이해됐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유치한 일기 선배들도 어느 날 갑자기 쌤 뭐 원벳 닮았어요, 퍼카 닮았어요, 뭐 이런 거 쥐같이 생겼어요, 다 받아줍니다. 오케이? 대신 아무런 연락 없이 숙제 안 하는 거 받아주지 않습니다. 알겠지? 쌤의 기준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기본 사항 잘 지켜주면 쌤은 다 도와줄 거고 열심히 퍼줄 거고, 나 자료 더 필요해요 하면 자료 더 줄 거예요. 그래서 쌤한테 그냥 카톡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두려워 말고 의치함 들어오라. 알겠습니까? 다음. 자사고에 영작은 부교재로 여러분들 톡으로도 보냈습니다. 영작은 부교재로 설정이 되는데 개별 진도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생들 거침없이 라이팅 저 다 했는데요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는 쌤이 부모님들 통해서 올씀 사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일괄적인 진도 아닐 것입니다. 뭐야? 지금 흔들리지 않았어? 뭐 anyway 어찌됐건 자, 일괄적이지 않고요. 그래서 영작 숙제를 했어. 근데 다음 주에 결석을 했어. 그럼 숙제를 못 받아갔죠. 그러면 거기서 추가적인 숙제를 해와도 되고 아니면 그냥 다음 주에 검사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도가 천차만별인데 의치한 1기도 지금 16명 있거든요. 16명 진도가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에 맞게, 그래서 영작을 좀 잘한다 싶으면 쌤이 막 과제를 7, 8개씩 줄 수도 있고, 영작을 너무 어려워한다라고 하면 2, 3개씩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확인하면서 검사해 갈 수 있겠고, 자, 그리고 특히 우리 화목토 반에는 좀 내신이 걱정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내신 대비 기간 동안에는 쌤 저 영작 안 하고 내신 자료 공부하고 싶은데요. 쌤 뭐라고 답하게? 네.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내신 공부하고 싶어요 하면 내신 자료 줄 거예요. 그걸로 숙제 검사할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하고 싶은 거 쌤한테 그냥 소통만 하시면 된다. 그 어떤 것도 일괄적인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매우 민주적인 반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나의 권위도 없고 내적 손절입니다. 우리는 동등해요.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쟤는 나랑 라이벌 친구인데 왜 쟤가 나보다 진도가 빠르지? 이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면 쌤 찾아오세요. 저 솔직히 쟤보다 더 잘하고 싶은데 숙제 더 주세요. 하면 숙제 더 줄 거예요. 알았죠? 이용 방법 아시겠죠? 알겠죠? 스님? 자, 어법 독해 부족한 학생, 수업 진행에 있어 어렵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학생들을 선별해서 쌤은 클리닉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 매일 울었던 선배에게 했죠. 그 선배도 쌤이랑 클리닉 받고 거짓말처럼 지금 이제 아주 잘하고 있거든요. 부족한 부분 있으면 쌤 저 이거 잡아주세요. 혹은 쌤이 데일리 검사하다가 야 너 목요일날 시간 되니라고 물으면 아 클리닉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좀 너무 못 따라온다 라고 생각이 되면 친구야 시간 되니? 네. 그럼 그때 하는 거예요. 근데 쌤이 지금 여기 1타임 그러니까 5시 수업 타임이 꽉 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유치한 2기 같은 경우는 쌤이 부른다면 8시 반에 불러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학원 끝나고 밥 먹고 다시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쌤이랑 수업하는데 그 클리닉 수업 30분 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최대한 담아서 하는 컨텐츠로 진행을 할 거라서 혹시 자신이 없거나 걱정이 너무 큽니다 라고 하면 쌤 개별적으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알겠지? 개별적으로 찾아오는 것도 좀 두려워요? 카톡 보내시면 됩니다. 오케이? 직접 카톡하는 게 어려워요? 어머님한테 말씀드려서 카톡 보내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다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달하고 싶은 말. 자, 우리는 시험을 준비하지 않는 반인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시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케이? 여기서 특목자사고 준비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신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여러분 내신 여러분이 챙겨야 되는데 쌤이 알고 있는 것은 이 학원 전체에서 옆에 오마중 2반이 내신 대비에 들어갔네. 오마중 친구들아 너희도 하겠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외부 지문 나왔어요. 외부 지문 쌤이 오마중 쌤이 작업한 거 훔쳐가지고 뿌려드릴 겁니다. 오케이? 몰래 이렇게 다 빼올 거야. 그래서 다 뿌려드릴 건데 외부 지문 나왔어요. 자료 좀 주세요. 하면 쌤이 또 가서 물어볼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외부 지문 주세요. 내신 자료 주세요. 풀 거 더 주세요 해서 쌤한테 더 가져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고1 여러분들 이제 그 고교 학점제 되면서 이제 5등급제 상대평가로 진행이 될 건데 지금 중학교 때 우리가 90점만 넘으면 A등급을 받던 거랑은 다르게 고등부에서는 80 몇 점 나오고 1등급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랭킹이 높냐 요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실력 가지고 고등학교 영어 실력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상대평가를 하려면 옆 친구보다 하나 더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걸 위해서 매우 꼼꼼하게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중학교 때 내가 이것까지 알아야 되나? 라는 생각은 버려주시길 바랍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고1 상대평가 하게 됐을 때 유리한 위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고1 준비하는 바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강주소로 알겠습니까? 네. 자, 독해요법 영상책 전방위적으로 연습할 수 있다. 부족한 것 반드시 채워나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언제나 선생님한테 연락할 것. 알겠습니까? 언제나 선생님에게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교재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 교재 프린트 가져올게요.
구조독해 책 열면 되거든요. 구조독해. 자, 구조독해 책 첫 페이지 한번 열어볼까요? 책 첫 페이지. 첫 페이지긴 한데 어디를 볼까? 요거 요렇게 생긴 부분 한번 보고 이렇게 보면 돼. 너 보고 있는 부분. 자, 영어 독해 부분에서 헤매지 말고 글 전체를 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혹시 모의고사 독해 해보신 분 있을까요? 지훈이 해봤어요? 전학원에서 해봤어요? 또 해본 사람? 수민이 해봤어요? 나머지 안 해봤어요? 모의고사 경험 안 해봤어요? 자, 그러면 모의고사는 이 책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책 끝나면 바로바로 경험을 해보실 텐데 오마중반인 사람, 오마중인 사람. 그 오마중반에서 그 오늘 데일리에 나온 질문 했다던데. 그 오마주 2학년반 채원쌤 맞나요? 꼭 모의고사 질문인데요. 모의고사 안 물어봤어요? 모의고사인지 몰랐어? 해봤네. 자, 모의고사 지금은 특징을 보면은 보통 글이 7에서 800자 정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7, 800자면은 7문장 정도 되는데 7문장에 내 할 말 다 전달할 수 있습니까? 7문장으로 환경오염 막을 수 있는 방법 얘기해 볼 수 있어요? 7문장으로 수민이 환경오염 막을 수 있어요? 아니, 있어요. 잘만 전달하면. 필요한 내용만 전달하면 7문장으로 내 할 말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모의고사에서 추가적으로 글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글의 구조에 맞게 글쓰기가 발생되어야 한다. 이해됐습니까? 우리 초딩 때 글짓기 안 해본 사람 있나요? 초딩 때 글짓기 안 해본 사람. 자, 그러면 7문장으로 환경오염을 막아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글을 어떻게 썼을까? 쌤도 이렇게 썼었는데 나는 사람들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라고 글 써보신 적 있지 않나요? 오늘 써봤어요 이렇게. 하지만 나는 아니다 이렇게 써본 적 있지. 태민이 해본 적 있어 그렇게? 자, 대체로 이런 식으로 글을 쓰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 생각은 쓰레기를 줄이는 것보다 소비를 줄이는 게 좋은 것 같다 라고 얘기해서 소비를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쓰면 7문장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나의 주장을 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모의고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조글 쓰기를 통해서 쓰여지게 되는데 사람들이 뭐 논문을 썼든지 에세이를 썼든지 한 칸에 떠도는 글쓰기를 평가원에서 퍼와가지고 잘 다듬어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으로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조절이 될 거야. 오케이? 그럼 구조글 쓰기를 했을 때 효과적으로 글 전달을 한다라고 하면 막 6,000가지의 방법이 있을까? 글쓰기 방법이 1억 개가 있을까요? 일부 패턴만 존재해요. 그래서 구조글 쓰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동일한 패턴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우리 구조독해의 목적은 글에 쓰여진 동일한 패턴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거 한번 적어볼까요? 글에 쓰여진 동일한 패턴을 파악하고자 한다. 글에 쓰여진 동일한 패턴을 파악하고자 한다. 자, 쌤이 이렇게 같은 말 3번씩 반복하고 있죠? 세뇌 작업입니다. 세뇌 작업. 어느 날 떠올리길 바랍니다.
동일한 패턴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자, 그럼 쌤이 아까 만들어냈던 그 환경오염 막기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사람들은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소비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소비하지 않아야 물건을 만들지 않으니까요. 둘째, 소비하러 가는 과정에서도 환경오염이 일어납니다. 라고 쌤이 주장을 해볼게요. 이랬을 때, 자, 다음 글의 주제를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면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박준수. 주제가 뭡니까? 쌤이 말해서. 소비를 줄여야 된다라고 했지. 그럼 쌤이 아까 말했던 첫째, 둘째 우리 들어볼 필요 있어? 문제 푸는데. 첫째, 둘째 들어볼 필요 있습니까? 소비를 줄여야 한다 이 메시지 하나만 가져가시면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고등부 독해를 할 때 첫째, 둘째 안 읽어도 문제 풀 수 있도록 패턴을 파악해보자라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다음 글이 하고자 하는 요지가 뭐니? 밑에 있는 세부사항, 예시 다 버리고 중요한 메시지만 뽑아 읽자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것이 구조독해 교재가 가지고 있는 의도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7, 800자 안 읽고요. 한 1, 200자 정도 읽고 내용 파악하는 거예요. 알겠지? 이렇게 되는 거 훈련해서 연습됩니다. 쌤이 또 앵무새처럼 반복할 거예요. 이거 뭐니, 이거 뭐니, 이거 뭐니, 저거 뭐니 해서 했는데 1년 동안 모를 경우 쌤의 굉장한 비아냥의 상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내려가 보죠. 자, 이쪽 페이지 한번 볼까요? 구조독해 1, 일반 구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반 구체. 얘는 뭐에 대해서 쓰여진, 어떻게 쓰여진 글쓰기일까? 규민? 뭐인 것 같아요, 얘? 어떤 식의 글쓰기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뭐라도 던져보시죠. 혜린? 무슨 글쓰기인 것 같아요? 먼저 주제에 담겨주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아주 잘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잘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일반 구체 구조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렇게 적어볼게요. 주제 예시다. 주제 예시 구문이다. 주제 예시 구문이다. 자, 아까 그럼 쌤이 환경오염 했던 거 그대로 틀어서 얘기해볼게요. 첫 문장부터 그냥 우리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소비를 줄여야 됩니다 라고 시작해서 예시 이렇게 글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주제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시 읽을 필요 있어 없어? 없었어요. 이렇게 시간 단축하고 나머지 문제 풀러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고등부 내신을 하겠다. 시간 단축해서 서술형 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우리 50분 내에 그 많은 문제들을 풀어내야 되는데 시간 절약하는 전략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주제 예시인데 자, 예시를 설명하기 전에 영어에서 쓰는 연결사 뭐가 있을까요? 연결사 정확하게 뭐가 있을까? 연결부사로서 나오는 친구 뭐 있어요? and 예시 말해주고 싶을 때 하는 거 뭐 있어? 선유 알아요? for example이지. for example.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이제까지 중등부 독해를 하면서 읽었던 패턴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글을 잘 읽다가 for example 봤어요.
for example도 다 읽었어요. 결론 문자까지 다 읽었어요. 그리고 이상한 답변을 고르곤 하죠. 자, 근데 이제는 다릅니다. for example 봤으면 독해 멈추셔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for example, 이제 우리 반에서 for example의 의미는 이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나 할 말 다 했음. 나 할 말 다 했음. 자, for example이라고 하는 것은 야, 내가 주제를 말했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니? 예시를 한번 읽어보렴. 이런 느낌으로 받아주시면 돼요. 오케이? 나 주제 얘기했는데 알겠니? 넘어가세요. 모르겠니? 읽어보세요. 요 정도 문을 여는 연결 부사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지? 오늘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첫 지문을 읽어볼 건데, 자, 쌤이 원래는 월수반이랑 진도를 맞출까 했는데 여러분 빨리 들으시면 2개까지 진도 나갈 수 있고요. 아니면 이 진도만 나갈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근데 지금 몇 분이죠? 시간 볼 수 있는 사람 6시 7분이에요? 그럼 약 40분 지났지? 쌤이 무슨 말 하고 싶어서 이러고 있을까? 네. 잠깐 휴식하겠습니다.